예, 오늘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주최 측 추산으로 하면 서울에 150만 명, 전국적으로 하면은 지금 190만 명 정도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촛불 전국 상황 유용화 YTN 개관 해설위원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과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촛불 집회 낮에 눈이 내리고 서울에 첫눈이 내리는 좀 궂은 날씨 속에서도 상당히 많이 모인 것 같아요. 네,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돌파했죠. 200만 가까이 이제 모였다고 나와지는데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진눈깨비가 한 3시, 4시까지 계속 내리면서 바닥은 진흙창이 됐고 날씨는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라 가족을 동반한 그런 이 시위 참여가 좀 적어지는 게 아니냐 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5시, 6시 정도부터 진눈깨비가 그치고 그 무렵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하철 일대는 뭐 거의 마비 상태였고 오늘은 더 그 진눈깨비가 내린 상황을 또 이렇게 아주 풍자를 더 재밌게 하는 그런 이 구호도 나왔습니다. 눈처럼 하얗게. 뭐 이렇게 구호를 외쳐서 더 많은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시민들, 국민들의 이 풍자 그리고 이 집회를 즐기는 축제 같은 분위기 참 놀라운데요. 오늘 보면은 전국 60곳에서 이제 동시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이 청와대 200m까지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점점 더 가깝게 지금 판결이 나오고 지난번 집회하고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지만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민들의 행동이 이제는 청와대 앞까지 가서 청와대를 확실한 공격 루트를 잡는 그러한 부분의 집회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를 포위한다, 또 청와대 인간띠를 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들어라 그런 것보다도 확실하게 빨리 좀 내려와라. 왜 안 내려오느냐. 그런 부분들을 보다 분명한 목소리로 표시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집회의 특징은 조직적 대중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농민들이 2,000대 트랙터를 끌고 오다가 물론 이제 경찰에게 막혔습니다만 열흘을 올라왔다. 네, 기층 대중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노동계 총파업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다른 사실은 대학에서 동맹 휴업을 하고 물론 서울대 교수들도 나왔습니다만 동맹 휴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들은 지금 기존의 집회에 비해서 다르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200만 이상 왔다 갔다 하신 분들까지 아마 200만 이상 훨씬 넘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뭔가 좀 확실히 물러나지 않으니까 좀 더 보여줘야 될 것 같다.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나오면서 나타났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전향적인 얘기가 없으면은 이러한 집회 분위기는 더욱더 올라가고 상당히 파고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이 식어지지 않고요. 청와대에서는 식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오히려 더 높아지고 더 조직화되고 그리고 그 목소리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우산을 펼쳐 드신 분들이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각 자아문노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지금 경찰은 내자동 로터리에 차벽 설치는 안 한 상황이고요. 오늘 2차 행진 때 9개 구간으로 나눠서 이제 청와대 방향으로 2차 행진을 했었고요. 지금 내자동 로터리에 집결을 했고 밤 11시까지 집회 자유 발언을 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굉장히 저는 다행스럽게 여겨지는 게 이 부분입니다. 아까 왜 효자동, 그러니까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법원이. 그래서 근데 시간은 5시 반까지입니다. 5시 30분까지. 그 시각에 이 화면에서 저는 봤는데 화면에서 거의 3만 명 가까운 인원이 거기 몰려서 박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장면, 대치하는 장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는 내자동 로터리에 한 8시에서 10시 사이에 대치 장면이 있었거든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 벌써 한 3시간여 이상 빠르게 그 대치 장면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법원이 허가한 5시 30분을 지키지 않을 것이냐, 혹시 거기까지 진출했는데 사실은 시위대가 물러서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코앞이니까 조금만 더 나가면 대통령한테 더 잘 들리겠지, 이런 욕심이랄까요? 이런 어떤 그런 바람이 있을 텐데 놀랍게도
그 시간을 거의 다 준수하면서 예. 다시 광화문으로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번 집회는 산무 집회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폭력이 없고 구속자가 없고 부상자가 없다. 예. 산무 집회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정말 질서 정연하고 예. 네. 이 앞서서 저 노동자들의 이제 파업이 예정되어 있고 다음 주 구체적인 집회 일정은 아직 뭐 나오진 않은 것 같고요. 네. 그 노동자 파업, 대학생들이 동맹 휴업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대학 교수 단체로는 처음으로 오늘 서울대 교수들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4.19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촉발시킨 계기가 있었지만 네. 서울대학 교수들이 프랜카드를 들고서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국민들을 모아내는 부분을 갔었는데요. 6월 항쟁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교수들도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예. 뭐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예. 5차례에 걸쳐서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은 상당히 너무나 분노에 차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런 민주적 질서를 지키는 그러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응답도 없고요.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외쳐도 지금 뭐 지난번 집회 봤을 때 3주째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결국은 이 문제는 탄핵으로 가게 되면은 나는 시간을 벌 수가 있다. 우리가 정치적 셈법으로 따지면은 그때까지 해서 이 변화된 정국이 분명 도래할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대통령 임기를 마치겠다. 뭐 이러한 속셈과 세법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라서 저는 과연 이러한 우리들의 국민들의 이런 분노와 이러한 질서 정연한 정치적 행동들이 향후에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분노를 평화로 승화해서 모인 사람들이 오늘 주최 측 추산으로 하면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190만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지지난번부터 이제 SNS 상에서 이른바 3.5%의 법칙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 그 정치학 교수 얘기. 꾸준히 비폭력적으로 시위를 3.5% 인구의 3.5%가 하면은 정권이 뭐 이렇게 퇴진을 한다 이런 법칙인데요. 실제로 내부 우리는 균열 180만 명이 그 기준 아닙니까? 내부 균열 요소는 이번 주에 분명히 나타났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통치의 가장 기본 라인인 검찰의 사정 라인이 상당히 무너지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아직까지도 복귀를 안 하고 있고요. 최재경 민정수석도 사실상 뭐 사유를 받아들인 건지 반려를 받아들인 것인지 청와대에 출근하고 있다 그래도 이 문제도 불명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의 기본 라인이 사실상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또 중요한 사실은 국정화 교과서 이 부분을 교육부에서 교육부총리가 사실상 철회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균열이 발생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결국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은 저는 새누리당의 친박 세력들이 결국 이제 국회에서 버티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이 결국은 이제 남아 있는 마지막 그 박 대통령을 지켜준 정치 세력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정수석은 사의 표명한 걸 뭐 반려했다고 그러고요. 법무장관은 설득 중이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리가 최종 안 된 거죠? 네,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이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였던 상황에서 지금 국정이 올스톱됐다라는 반증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법무장관이나 혹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동시에 표명할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청와대가 5일간, 그러니까 6일간 그러니까 수리도 못하고 반려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국정의 지금 난맥상을 노출해 버렸다는 거죠. 중요한 건. 자,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그 교육부총리가 청와대에 반하는 그런 발표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부총리가 발표를 했는데 청와대가 그 소식을 듣고 격앙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건 내각을 통할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또 반증입니다. 세 번째는 NIT, 뉴욕타임스나 혹은 가디언지 같은 외신들이
한국을 조롱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외신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뭐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한 번 했을 때 청와대가 나서서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한국 언론에 외신을 인용하지 마라라는 어떤 그런 요구를 했었어요. 예. 그만큼 외신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외신들이 조롱하는 기사를 내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 또는 청와대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곧 지난주 내내 국정 컨트롤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는 게 노출이 돼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가올 3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죠. 네. 두 번째는 대면 조사 날짜가 있습니다. 29일. 그것을 네.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탄핵발이 빠르면 12월 2일 탄핵발이 다음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이죠. 네. 이 3가지 이벤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국민들이 더 폭발할 것이냐에 대한 분수령이 이번 주가 집중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권력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된 용어로 해서 버티는 것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지금 뭐 이종근 국장께서 지적했지만 나라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경제도 지금 해운 조선 철강도 사실상 다운돼 있고, 그리고 전자라든가 자동차 업종 같은 건 중국에 추월당한 상황이고, 어떻게 우리 경제를 풀어갈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해법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를 어떻게 했길래, 과연 최순실과 어떻게 국정농단을 했기에 경제가 이렇게까지 왔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국정농단을 대통령이 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더욱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향후에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기로 일관하게 간다면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그것은 나라의 위기로 가는 것이고 국민의 위기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더 이상의 자신이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아닙니까? 하여튼간에 그렇게 그러면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이 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손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더 퇴락하는 대한민국 호를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자기 자신이 국민에게 다 내려놓겠다 하고, 모든 문제는 국회하고 상의해서 질서 있게 현 정국을 정상화시키겠다. 정국이 정상화 안 되고 있는 게 가장 네. 큽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하루빨리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도 상당히 불행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나라의 위기가 좀 더 가중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위협적인 카드가 지금 생각납니다. 다음 주쯤이면 그럼 대통령이 혹시 3차 담화 발표할까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예상이라고 그러면요. 지난 예. 첫 촛불쇼 때 100만이 모여서 이미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였거든요, 국민이.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국민이 내렸는데도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다음 주에도 과연 나오겠느냐. 그냥 뭐 대국민 담화, 뭐 조금 전향적인 조치. 근데 이제는 국민들은요, 그냥 뭐 다른 메시지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겠다. 내려놓고 국민에게 모든 판단을 맡기겠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육성이 없는 한 이 사태는 진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2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는데 과연 뭐 탄핵이 질질 끌어서 헌재까지 간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바뀔까요? 전혀 바뀌질 않습니다. 이런 점들 속에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한강욱 비서실장 거기 가 있는데요. 한강욱 비서실장 과거에 민주화 운동도 하고 말이죠. DJ 때 그 비서실장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진언을 해서 진짜 대통령 비서실장이 뭡니까? 확실하게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을 진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빨리빨리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내려놓는다 그러면 이제 뭐 이선 후퇴입니까? 아니면 퇴진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겁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과연 우리 정치권에서 지금 야당과 여권의 혼란스러운 정치권에서 그 문제를 수습할 정치적 능력이 있느냐, 그거는 지금 사실상 굉장히 의문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에게 모든 걸 맡기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과도내각 형태라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그 문제를 협의해서 어떻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다음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선 잠룡들 보면은 거의 선거운동이 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봤을 때 국정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건가에 대한 모든 부분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국민들이 저는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도 또 요구하는 문제도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 문란스럽고 혼란스러웠던 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정상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권이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뾰족한 답을 정치권이 못 내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예. 다음 주에 주 일정이 있다고 지금 아까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정조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대면조사는 뭐 사실 뭐 안 받아들이는 분위기고요. 그렇죠. 네. 탄핵 발의가 이제 빠르면 2일 12월 또는 2일. 9일에 한다고 네,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뭐 어떻게 대국민 담화를 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서는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고 보고요. 예. 만약 그랬다면 이미 말씀하셨듯이 100만 집회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담화를 그렇게 냈을 것 같고요. 담화가 열릴 것 같다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지난주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국정이 마비됐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박 대통령이 한 번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행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의 어떤 책임자로서 아직도 존재가 있다라는 의미로 월요일날 그러니까 수석 비서관 회의를 진행한다든지 예. 혹은 화요일날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정도에서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탄핵이 압도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자신의 입장 표명 정도 그 정도 선에서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집회 현장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지금 자하문로 통일사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뭐 질서 정연하게 많은 그 시민들이 모여 있긴 합니다만 평화 집회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저 집회를 보면은 예. 저는 저거 보면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잖아요. 근데 저기 정말 많은 의경들도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 저 의경들 맡고 있는 의경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네, 예. 의경들의 부모들이 네. 부모들끼리 이야기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예. 그 커뮤니티는 언제나 그 아침, 그러니까 이런 집회가 있는 아침에 아들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하고 하는 예. 그런 커뮤니티인데요. 요즘 들어서 그 커뮤니티는 어찌됐든 아들들의 어떤, 그러니까 의경들, 예. 자제 아들들에 대한 어떤 그 우려와 함께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이 집회가 빨리 우리 아들들을 좀 그래도 부상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려면 집회가 끝났으면 좋겠다. 그 집회를 끝내려면 정치인들이나 혹은 위정자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전과 달리 시위에 참가한 분들한테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 예. 부모들이.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예전에는 뭐 이렇게 쇠파이프나 혹은 이 밧줄로 이 경찰차를 끌어내리고 하면서 부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스티커, 그러니까 그 꽃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고요. 붙인다든지 예. 그러면서 양측에 부상이 없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굉장히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정말 평화 집회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커뮤니티에 오르는 것이 지금까지의 집회와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진짜 지난번에 100만도 나왔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나왔지만 오늘은 이제 또 200만에 육박하는 넘는 네. 이런 국민들이 나와서 사실상 보여줄 건 다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치권의 몫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정치 세력은 지금 야당입니다. 여당은 실제로 지금 4분 5일 돼서 정치력을 발휘할 어떤 역량이라든가 능력이 안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야당이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해결책을 보여줄 것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대선에서 지금 유력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물론 되고 싶겠죠. 다 사람이니까.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도탄에 빠져있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국정을 정상화시킬 것이냐. 저는 이번에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렇게 무서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타임즈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독재자의 딸이다, 딕테이터스 도터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제왕적 대통령제 우리가 물러가라 그래도 안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회에서 3분의 2의 탄핵을 넘겨서 그 다음에 헌재로 갑니다. 네. 헌재 9명 재판관에게 또 그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고 그것은 또 최장 180일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6개월, 7개월 동안 또 이 상황은 혼란스러운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은 것이 지금 우리나라 헌법 구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에서 200명이 탄핵을 한단 말이죠. 닉슨 때도 그랬단 말이죠. 예. 우리는 국회에서 3분의 2 어떻게든지 채워서 탄핵을 하면 그것도 180일 넘어서
그래서 헌재에서 9명의 대법관들이 그 문제를 판결하는 예. 이 나라의 가장 중추대한 문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가장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것이고 그 불행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치권이 자기들 다 알 거 아닙니까?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향후에 어떻게 국정을 정상화시켜서 헌법도 개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대통령, 다시는 이런 불행한 국민들이 불행을 겪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지, 내년에 대선에서 내가 되느냐 누가 되느냐 누가 이익이냐 이해냐 이런 문제를 예. 너무 깊숙이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 다 지금 다 얘기해요. 동네에서 지금 뭐 국민들이 저 사람이 저래서 바로 얘기하는 거야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좀 겸허한 마음으로 다 버리고서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치권이 신뢰를 얻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과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을수록 유력한 후보일수록 개헌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16대, 17대부터도 이미 많은, 그러니까 200명 가까운 의원들이 찬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안 됐냐면 그때마다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반대를 하면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리거든요. 예. 딱 5년 전만 해도 5년 전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이 집권 5년 차에 접어들어서 개헌을 제안을 합니다. 원포인트 개헌이죠. 통치 권력 제도만 한번 바꿔보자. 그런데 당시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반대를 해서 성사를 못했습니다. 그때 뭐 연정도 얘기하고 했을 때 박근혜 당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마찬가지 형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바로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무슨 죄냐? 헌법이 무슨 죄냐?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었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도리어 또 오늘은 언론이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이제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도 개헌 놀이하는 정치 세력은 다 가라 뭐 이렇게 뭐 좀 센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좀 이제 물타기 하려는 의도다 이제 이런. 그러지요.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은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이 반개헌적인 어떤 세력과 그 다음에 그 외에 제3지대를 일컫는 뭐 박지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당, 그 다음에 손학규 지사, 정의화 전 국회의장 나아가서 반기문 총장까지도 개헌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제3지대에 대한 그리고 비박계도 포함해서 이런 개헌을 부르짖는 어떤 세력과 반개헌 이렇게 두 갈래로 이제 앞으로 이 충돌할 가능성이 앞으로 많아 보입니다. 예.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개헌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실제로 이미 많죠. 200명이 넘었고요. 예. 개헌 문제는 18대 국회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18대 국회에서도 이미 우리나라 개헌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이미 다 연구가 되어 있고 헌법의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본권 문제 이런 부분도 다 나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가 문제냐면요. 그러니까 과잉 권력입니다. 너무나 쓸 수 있는 권력이 많아요. 그래서 대통령 혼자서 못 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쓰는 거예요. 측근들이 다 쓰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앞으로 이런 사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의 전략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국민들의 열기, 촛불 민심에서 나타난 이 분노의 열기를 등에 업고서 결국은 탄핵을 관철시키고 그것을 헌재까지도 끌고 나가겠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그런 생각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새누리당이 탄핵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겠느냐, 국회에서. 반대하면 결국 명단이 공개될 테고 그 부분은 아주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되니까 탄핵 부분은 수월하게 통과되지 않겠느냐, 소추가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일반 예상이고 또 그 이후에도 헌재에 갔을 때 헌재의 재판관들이 7명으로 준다 그래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과연 박 대통령의 이러한 탄핵 소추에 대해서 기각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점을 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국민적의 열기와 분노가 지금 탄핵으로 가 있는데 상황은 내년에 가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것이고 변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탄핵에 대한 불분명성이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 대통령을
그러니까 사퇴를 안 한다니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여겨지지만 여러 가지의 함정들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불투명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기간 동안에 6개월 아니면 5개월, 4개월 동안에 우리나라 국정은 사실상 마비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야당도 빨리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예를 들면 새 총리를 대통령에게 요구해서 빨리 새로운 총리를 뽑아서 새로운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 만들어서 국정을 정상화시키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나가는 것이 사실상 정통적인 방법이 정석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하고 전혀 배치되는 방법이 아닌데 왜 그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지 그리고 자꾸만 그 국민들의 어떤 이런 촛불 민심에 떠밀려가는 추수적인 정치권이 그 정치에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뭐 계속 정당이들 나와서 좀 촛불을 들고 있는데요. 저것도 한두 번의 액션이 필요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면 정치적 해결을 하는 일입니다. 예. 지금 뭐 내자동 로터리에서 그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광화문 광장은 조금 이제 한적해진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아까 뭐 꽃 스티커 이런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게 이번에 참 배려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지난번에 꽃 스티커 붙였는데 이게 떼기가 굉장히 힘들다면서요. 그게 다 의경들 일인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번에는 잘 떨어지는 이런 이제 스티커를 또 준비해서 붙여주고 이게 참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경찰청장이 이렇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잘 띄어지는 스티커로 바꿨는데, 자 스티커는 스티커를 띄려고 했을 때 또 의경들이 굉장히 일요일날 쉬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스티커를 떼지 마라라고 해서 도리어 그것이 이제 이쪽 이 시위 참가하는 그런 그 스티커 이벤트를 벌이는 예술인들이 그렇다면 잘 띄어진 스티커로 바꾸자. 그러니까 이렇게 왜 소통을 하는 듯한 화답을 하는 듯한 서로 화답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오늘 지금 지켜보시는 장면에서 좀 이렇게 어둡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오늘 처음으로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소등하기, 1분 소등하기였습니다. 그래서 8시 한 10초 전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을 해서 8시 정각이 됐을 때 1분간 소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일대가 갑자기 딱 어둠이었고요. 또 촛불도 전부 다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1분 후에 다시 이제 촛불을 켰는데 의미는 그렇다는 거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로 어둡게 만들고 그 다음에 1분 후에 촛불을 켰을 때 그 촛불이 얼마나 밝은가를 사람들이 전부 공유하는 그런 그 이벤트를 벌였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숙연하게 그 장면을 함께 했다라는 전언입니다. 예, 정말 툭툭 튀는 아이디어들이 이번에 많이 돋보이는데 또 차 타고 집에 가자. 1박 2일 5시까지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경찰과 참여한 그 집회자들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 이미 경찰들도 특히 우리 그 어린 의경들 가 있지만 경찰들도 그런 판단을 한 것이죠. 이거는 이미 온 국민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키기 위한 사퇴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의경들도 다 동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제 조사는 93%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거와 굉장히 많이 달라진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땐 경찰 상층부에서 상당히 시민들을 자극하는 그런 지시를 내려도 아마 경찰들이 안 할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다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가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경찰이 과거와 같이 그렇게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그러한 행동은 안 할 것이다. 이만큼 우리 사회가 바뀌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이 정국은 사실상에 있어서 전 국민과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일케인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주 극소수의 세력들 이 세력과의 싸움이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분명하게 이번에 경찰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늦은 시간인데도 많은 분들이 남아서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늘 날씨가 쌀쌀한 지금 서울 기온이 1도, 2도, 체감 온도로는 영하권의 날씨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낮에 첫눈이 내리고 쌀쌀한 그런 날씨 속에서 중무장하고 이제 나오셨는데 조금 전에 비가 내리더니 지금은 다시 또 비가 그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앞서 3차 대국민 담화 가능성도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든지 뭐 참모들이 다 이제 재판에 넘겨지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누가 지금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한 관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뭐 골수 진박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지금 옆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지금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이전까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중심이 돼서 지금의 어떤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은 불가능해진 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검찰에 이제 소환되기 직전이고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관련성, 최순실 씨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일단 검찰도 어느 정도는 지금 혐의를 좀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과연 그럼 누가 지금 이것을 컨트롤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도는데, 문제는 지난주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컨트롤을 하고 있다면 지난주와 같은 난맥상이 안 보여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난주는 정말로 청와대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혹은 서청원 의원이라든지 골수 진박의 몇몇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컨트롤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지금 컨트롤하는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분들도 사실은 다음 주는 벌써 탄핵 정국으로 돌입된 이후부터는 전국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당내 투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분들은 뭐가 바쁘냐면 초선 재선 의원들한테 전화하기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화해서 결코 탄핵하지 마라 라는 뭐 회유 내지는 협박 내지는 또 설득 이런 것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진박계의 그런 핵심 의원들이 뒤에 지금 어떤 뭐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설에 대해서는 전 좀 부정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탄핵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결국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제 골수진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신박의 핵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생각에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웃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사업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실제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은 검찰이 뭐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언론도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2차 타켓은 결국은 그 같이 했던 사람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형국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친박 핵심 세력들은 아마 사력을 다해서 탄핵을 막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누리당도 지금 지난번 의총에서 60명 정도가 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박 입장에서 봤을 때는 60명밖에 안 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발의를 할 때 이제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서명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써라. 발의자에 대한 명단을 넘겨라. 근데 아직도 비주류에서는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비박계 쪽에서 뭐 40명 정도 40명 정도라는데 그 명단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명단을 지금 예상으로 이러한 촛불 전국 예상으로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다 탄핵 소추에 찬성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것인데 지금의 새누리당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 특히 이정현 대표는 아직도 사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금 뭐 12월 2일, 9일도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남경필 지사가 탈당할 때 전화로 가진 다른 얘기를 다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친박의 핵심 세력들은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완전히 걸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간에 버텨보자. 버티다 보면은 탄핵에서 결의가 되더라도 헌재에서 언제 갈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착각과 오해를 함께 갖고 있으면서 사실상 나라의 위기를 더욱더 자초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뭐 내자동 로터리 모습 보고 계신데요. 이쪽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 시민들 마지막 자유 발언을 하고 이제 광화문 쪽으로 슬슬 이동을 한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뭐 탄핵 관련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 일이 난 주 9일쯤
발의가 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 일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다음 주 이 일이 금요일 예산안을 통과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9일 정도로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의 어떤 그 상황으로, 그러니까 그 발언으로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탄핵 시계는 9일로 맞춰진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친박 의원들, 진박 의원들의 어떤 그 그러니까 탄핵 옥쇄에 대해서 한 가지 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과 최순실의 얼굴만 이 포스터, 그러니까 이 팻말에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탄핵 정부에 실제로 돌입하면 이제부터는 진박 의원들, 탄핵을 네. 반대하는 의원들의 얼굴들도 손팻말로 나올 거거든요.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 훨씬 더 그 대상들,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타깃을 삼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하야하라라는 구호였는데 탄핵 정부에서는 하야하라는 구호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 탄핵하라라는 구호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탄핵을 막는 의원들 명단, 뭐 60명이 참가를 안 했는데 60명 참가 안 한 명단이 그 고스란히 시민들이 알 테고요.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압박, 촛불은 그쪽을 향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박 의원들이 그걸 계속 그걸 고집할 수 있을까?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촛불 전국 상황 유영화 YTN 개관 해설위원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